비싼 게 정확하다. 여론조사 꽃에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00 샘플, 국내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입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에 걸쳐 실시됐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로 점점 더 강하게 모아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택수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요새 조사가 쏟아지고 있어요. 네, 너무 많이 쏟아집니다. 너무 많이 쏟아지고 그리고 파기환송까지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뭐 예. RNR도 하고 갤럽도 하고 뭐 KPI도 하고 MBC도 하고 다 했더라고. 우리도 했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 원래 전문가들이 이런 선거 시즌에는 대접을 좀 받거든요. 네. 푸대접 받는 거는 처음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론조사 여기저기 돌려봐도 다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네. 그럼 워낙 원사이드하게 지금 결과가. 예. 네, 비슷하게 나와가지고 뭐 이거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강화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한덕수, 김문수의 대 이재명 경쟁력 차이도 별로 없어 별로 보니까 없습니다. 차이가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 격차가 좁혀졌어요. 네, 며칠만 버티면 김문수가 역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그 15,000명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른 조사는 다 그냥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저희 조사만 할게요. 왜냐면은 다른 조사 몇 가지는 해석을 해야지 있다. 그 저희 조사가 지금 우리가 표본수가 15,001명 했습니다. 네. 15,001명. 그렇습니다. 그리고 ARS로 조사했죠? ARS로 했는데 15,001명을 토요일, 가상번호로 일요일. 했어요. 가상번호.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요거 가상번호로 15,000명을 하는 거 대타 비쌉니다. 비싸죠.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든다는 거를 이택수 대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한때는 2.5K 했는데 2.5K, 15K를 하고 있으니까. 15K를 가상번호로 한 유일한 조사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론조사 꼬시하면 뭐 진보층만 응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조사에서도 네. 진보가 25.8, 보수가 27.7로 보수가 더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자, 이 조사 그래서 15,000명을 지난 4일 동안 돌린 거거든요. 네. 4일 동안 뺑뺑 돌렸더니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대규모 조사예요,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조사에. 52, 국민의힘이 35.6.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3.7%포인트가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반면에 2.9%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파기자판 효과라고 봐요. 오히려 파기자판이 아니라 그 파기환송. 파기환송, 네. 대법원 파기환송 컨벤션 효과입니다. 그러니까요. 파기환송해가지고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층이 네. 확 올라왔어요. 뭐 맞습니다. 중도층까지. 중도층까지. 이제 후보를 지금 결정하는 과정인데 뭐 이른바 뭐 쇼핑몰에서 어떤 물건을 지금 이제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그 메뉴가 없어지는 없애버리는 제품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러니까 맞아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예. 그렇죠. 이게 사법부 착각하는 게 아니 재판 결과는 사법부의 소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판 하나 이재명은 왜 유죄죠? 이게 아니에요. 내가 뽑을 후보를 왜 없애야? 맞아요. 지네들이 뭐 완전히 다른 본질의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중도층에서 6%포인트가 민주당이 올랐거든요. 오히려 예, 그게 흥미로운 대목이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내가 찍을 사람 니네가 없으면 어떡해? 맞습니다. 니네가 뭔데?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꽃뿐만 아니라 지금 예. 다른 조사기관들 다 지금 다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네, 그리고 선거에서 주목되는 계층이 바로 이제 지역별로 보면 충청인데 충청에서 민주당이 51.6, 국민의힘 37.1로 큰 차이로 보이고 있고요. 그 전화면접 조사에서는 충청권이 한 5% 내로 접전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 ARS 조사에서는 더 간극이 벌어졌다. 그리고 자영업에서도 민주당이 49.3, 국민의힘이 41.8로 자영업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하고 있고 60대에서도 민주당이 47.3, 국민의힘이 44.8로 근소하게 우세를 하고 있다는 게 특징 지역입니다. 이게 20대 남성 네, 네. 하고 70대 이상에서만 지금 국민의힘 우세예요. 그렇습니다. 20대 남성은 여전히 그 국민의힘이 우세인데 네. 지금 보니까 28대 42 정도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이 64대 20이에요. 압도하고 있죠. 그 격차를 뒤엎을 만큼 맞습니다. 여성이 예. 그 민주진영 지지가 더 높아가지고 네. 20대에서는 그래서 합쳐 놓으면
20대에서도 역시 민주당 우세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요즘에 이재명 대표가 대구 경북 행보를 많이 하고 있고 보수 인사들이 이제 선대의 결합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이 34.8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자, 15,000개니까 이거는 지역 데이터도 의미 참고할 있죠. 만합니다. 예, 의미 의미해요. 예. 부산, 울산, 경남도 민주당이 44.9까지 올랐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예. 그리고 15,000개입니다. 이거 최신. 자, 그리고 그다음 계속 조사하고 있는 대선 인식인데 32대 62 이 틀 안에 그냥 계속 있어요.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가 오히려 플러스 3.3%포인트 올랐습니다. 자, 정권 연장은 또 하락. 예, 2.6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대선 주자 선호도 우리 다자 대결에서 ARS 저희 처음으로 52가 나왔어요. 네, 4.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는. 아, 이거 처음입니까? 저희는 처음입니다. 예, 처음입니다. 리얼미터는 한 3주 전에 이제 예. 50% 처음 네. 넘었었는데 저희는 다자로 처음 나왔어요. 이게 52. 근데 다른 여론조사들도 50이 대부분 넘어가더라고요. 예, 이제. 지금 넘어가고 있죠. 예.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 20대 남자는 사실은 이준석이 있기 때문에 분화됩니다. 한덕수,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20대 남자는 나는 20대 나눠지죠. 남성이 이준석 한 30 나올 줄 알았어요. 네, 10밖에 안 나오더라고. 예, 20.7 나왔죠. 20.7. 김문수가 10.4고요. 20대 남자에서 예, 아 김문수가 10.4. 10.4입니다. 예, 그, 이준석 20.7. 이준석 20. 예, 한 예. 30, 40 나올 줄 알았더니 여기 믿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안 되더라고 여기서도. 예. 자 그리고 이때 처음 우리가 조사를 시작할 때는 한동훈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네, 한동훈이 들어 있어. 들어있긴 한데 자 50을 처음 넘겼고 특히 보시면 그 다음 장 보시면 중도층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47.8에서 55로 껑충 뛰었습니다. 요게 바로 파기환송 효과라는 겁니다. 갤럽에서도 올라갔더라고 보니까 예. 파기환송하고 나서 중도가 더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래쪽 표를 보시면 MBC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48% 나왔는데 올라갔죠. 4%포인트. 여기 보시면 진보층에서도 83에서 84로 올라갔고 중도층에서도 47에서 50으로 올라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흥미로운 대목은 한덕수 이렇게 이름만 물을 때가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넣어보고 국민의힘 김문수를 넣어보는 조사가 있었어요. 동아일보에서 이재명 47.9, 김문수가 15.9, 한덕수가 13.9로 한덕수가 13.9로 밀립니다. 정당 이름을 정당을 넣으니까. 넣으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한덕수가 정당 그 국민의힘으로 나올 거라고 상정하고 하고 지금 응답하는 거죠. 응답을 했던 건데 그래서 거는 지금 그런 응답을 하는 거고 네. 무소속 한덕수, 네. 국민의힘 김문수 이렇게 넣으면 김문수가 더 우세하다는 그래서 게 11일을 동아일보. 고집하는 거죠 한덕수 후보가. 그러니까요. 예. 예. 한덕수 끝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11일 넘으면 이제 무조건 후순위로 밀리는 뭐 여러 무소속 후보들 많잖아요. 네. 원오브댐이 되는 거고. 기호 7번인가 8번 되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부터는 무조건 유세 차량을 계약을 해야 합니다. 120억입니다. 120억이고요. 선거 연락사무소를 무조건 2개 돼 있습니다. 선거 연락사무소를 둬야 차량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선거 연락사무소 임대료가 또 나갑니다. 큰 돈입니다. 큰 돈이죠. 예. 예, 요 대선은 아무리 아껴도 몇백억이 나갑니다. 네. 이거를 한덕수 후보가 할 수 있느냐?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후보가 등록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네. 선거를 좀 아는 그래서 분들은. 11월 전에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덕수 돈이 없으니 예. 국민의힘 돈으로 한덕수 선거를 치르게 하려고 네. 지금 그 국민의힘 주류들이 예, 예. 김문수를 몰아붙이고 있는데 김문수가 바본가요? 그 선거 공보물도 3,40억 들어가고요. 예. 김문수가 바본가요? 버티면 김문수가 이깁니다. 버티면 예, 이깁니다. 무조건 당무 우선권 얘기하면서 오늘 예정된 당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첫 번째 조항으로 하지 말라고 당무 그렇지. 우선권 첫 번째 조항 하지 말라고 어제 발표를 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밀어붙이겠다고 오늘 아침 뉴스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 부분이 거기서 굉장히, 이제 승부가 날 거예요. 예 아마.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비대위가 해체되느냐 그렇죠. 아니면 김문수가 밀려서 날아가느냐 네. 둘 중 하나. 근데 김문수 후보를 날릴 방법이 없다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다원 당규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 뭐 조금씩이나마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를 좀 쫓아가는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약간 앞서는 결과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별로 의미가 없고. 자, 나머지는 이제 가상 대결 네, 붙였죠. 대선 후보 주자 선호도를 물어보면 한덕수, 김문수 순으로 나오긴 하는데 저희가 ARS 네. 해가지고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 의미가 없고 선호도 그다음에 4자 대결 한번 해봤어요. 저희가 4자 대결. 찾아다니요? 이재명, 한독수, 김문수, 이준석 4자 대결 예. 다 나오는 거 한번 해봤어요. 예. 자, 4자 대결이 있습니다. 4자 대결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선호도 중도층에서 따져본 거니까. 다자구도인데 이 네. 표를 보시면은 이제 4자구도 4자구도 4강 중심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중도층이 어떻게 갈라지냐 본 네네. 거거든요. 이게. 네. 예, 4자 대결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다자 대결에서 중도층 분석한 그렇죠. 거죠. 4자 대결에서 중도층이 어떻게 갈라지는 네, 거냐. 네. 4자 대결이나 마찬가지지. 네. 해보면 이제 어떻게 붙여도 이재명이 이깁니다. 그냥 다. 그렇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가상 대결, 양자 대결, 양자 해봤는데 대결 다 없애버리고 보수 네. 보수 단일화됐다. 대통합. 보수 대통합. 음. 자 이재명 김문수 붙여봤어요. 54대 23.8, 2배 이상 차이가 나고요. 한덕수 붙였을 때도 54.4대 30.8,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한덕수 붙이면 이게 최대치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보수의 최대치예요. 50대 30대 요 정도 비율로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무응답 이렇게 보존하면 100분율로 하면 6대4 구조죠. 크게 보면. 조사 길이 토일 월 화였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뒤로 가면 갈수록. 처진 조사들만 보면 네. 어제 그제 조사들만 보면 요 격차 김문수하고 한덕수의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죠. 줄어들었죠. 3%로 줄어들었어요. 네. 네, 줄어들었죠. 3% 혹은 뭐 거의 붙은 조사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토일 월 화. 토일이 들어가지고 요 격차가 좀 컸는데 네. 그 김문수 후보 확정되고 나서 이제 며칠간의 공방이 네. 이루어지면서 김문수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어요. 추가 조금씩. 맞죠. 그렇죠. 그 언더독 효과가 발생하죠. 지금 김문수 후보를 뽑아놨는데 당 후보로 지금 인정을 안 하고 있고. 너무 안 됐거든. 네, 그래서 김문수 후보를 응원하는 뭐 진보 중도층 그 네. 페이스북 글도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내라. 내라. 그리고 지금 파교 환송심 관련해서 여러 뭐 여론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질문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뉴스토마토가 질문한 방식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봅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 대법원 선고가 납득할 만하냐? 납득하기 어렵냐?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요. 네. 뭐라고 되냐면 사법부가 기호 1번을 없애도 됩니까? 이게 본질이에요. 그거를 다른 말로 다 덮으려고 하는데 그게 예. 아니고 본질은 사법부가 기호 1번을 없애버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본질이야. 본질은 맞습니다. 그러면 80%가 안 된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잘못된 판결이냐 잘된 판결이냐 이런 방식보다는 이 질문이 좀 더 사람들의 인식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아마 증거들이 쏟아질 테니까 노고 기록 뭐 이런 아니, 등등이 이런 거는 소용없는 질문들이에요. 이거는 가짜 질문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판결 그 자체의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네. 판결 그 자체의 내용을 모르는데 납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다 따집니까? 그게 아니고 본질을 물어봐야 돼. 그렇긴 합니다. 대선 기간에 네. 후보를 날려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 초반에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팽팽하게 나왔다가 이제 뉴스토마토 조사부터 조금 바뀌기 바뀐 그런 시작하고 있죠. 거고 이제 뭐 공장장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더 앞으로 6대4 시간이 정도 지날수록 나오겠죠. 그런 의견이 높아지죠, 당연히. 그러니까 질문을 비겁하게 하면 안 돼요. 네. 여론조사 기관들이 그냥 그 이런 걸 덕지 붙여가지고 판결 내용이 마치 문제가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러니까- 그게 정당한 질문이냐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대법원이 대선을 개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보느냐라고 한다면 시민들이 국민들이 쉽게 판단하죠. 네. 그 부분. 그렇게 물어보고 예. 사법부가 대선 기간에 특정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사법이 왜 대선에 개입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본질은 그건데 이 재판 결과가 잘 됐나요? 안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지. 그 가짜 질문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우리 여론조사 기관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물어보고 나서 봐라, 판결 잘 됐다고. 그게 여론이라고 말한단 말이지. 그 여론을 잡아낸 게 아니에요. 여론을 호도하는 거지. 저 뭐 기계적 중립성을 이제 띠는 조사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는 굉장히 모호한 질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예. 없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연휴가 끼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번 주부터 이제 말씀하신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여론조사 여론조사로 오히려 여론을 호도하는 게 그런 질문이에요. 네.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대법원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치적 의미가 뭔지 해설하고 그 본질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앞에서 대법원 판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나서 존중해야죠. 그거 가지고 이재명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라고 막 주장하는 여론 플레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가짜입니다, 가짜. 이제 그 질문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조사를 했던데 저는 좀 성급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는. 성급한 게 아니고 가짜예요. 네. 그렇게 질문하면은 진짜 여론을 파악할 수 없는 거예요. 여론조사 꽃에서 해보고. 진짜 여론을 호도하는 겁니다, 그거는. 꽃에서. 진짜 여론을 물어봐야지 여론조사가 왜 진짜 여론을 물어보지 않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끌어내려고 그래. 자, 가세요, 이제.